당신은 보이나요? 거울 앞에 선 95kg의 내 모습. 남편은 오늘도 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결혼 10년 차,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 하나. 제목은 새 출발이었어요. 그 안에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비밀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년 후 남편이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저를 스쳐 지나가며 다른 여자들을 두리번거리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그토록 잔인한 복수를 계획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어떻게 죽고 다시 태어났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은빛 사연을 찾아주신 감사한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수아입니다. 엄마, 피아노 쳐봐요. 5살 쌍둥이 딸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아노실은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남편 민호가 6개월 전 홈짐으로 개조했거든요. 엄마는 이제 피아노 안 쳐. 대신 살 좀 빼야지.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이었을까요?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비록 유명하진 않았지만 대학 콩쿠르에서 2등을 했고 작은 연주회도 여러 번 열었죠. 민호는 그런 제게 프로포즈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피아노 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하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임신했는데 무슨 연주회야. 애들 건강이 먼저지.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쌍둥이 임신은 고위험이었고 저는 5개월부터 침대에서만 지냈어요. 몸은 하루가 다르게 부풀어 올랐죠. 58kg에서 78kg, 그리고 출산 직전엔 88kg까지. 출산 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기 둘을 동시에 돌보는 건 전쟁이었어요. 밤낮이 바뀌고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피아노를 칠 시간은커녕 샤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수아야, 좀 씻어. 머리에서 냄새나. 민호의 말에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음식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새벽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과자를 먹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먹는 순간만큼은 행복했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제 몸무게는 95kg이 됐습니다. 거울 좀 봐. 이게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요. 신우이가 웃으며 거들었죠. 올케 언니, 예전엔 피아니스트였다며? 지금은 그냥 아줌마네. 민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를 감싸주지도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됐구나. 남편에게, 시댁에게,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호의 건축사무소 창립 5주년 파티였습니다. 꼭 가야 돼? 나 입을 옷도 없는데.
95kg인 제게 맞는 정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헐렁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그냥 잠깐만 있다 가자. 사람들한테 인사만 하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파티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민호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옆엔 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유나. 신입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들었습니다. 25살, 키 168cm, 몸무게는 아마 50kg 정도,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였어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상계단 쪽에서요. 민호 선배님, 부인 오늘 오셨어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저기 구석에 앉아 있어. 민호의 대답. 어머, 저분이요? 진짜 선배님이랑 안 어울려요. 너무 뚱뚱하지 않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 예전엔 날씬했는데 애 낳고 완전히 망가졌어. 민호의 목소리.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선배님 옆에 있어야 하는데 부인은 뭐 옆에 있기 창피하지 않으세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옛날엔 피아니스트였거든. 그게 매력 포인트였는데 이젠 그것도 안 해. 그냥 집에서 애들이랑 있는 아줌마지 뭐. 에이, 그럼 이혼하시지 그래요. 애들 때문에 못해. 그리고 뭐 집안일은 하니까.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선배님은 저 좋아하시잖아요. 고백해도 돼요? 유나야, 조심해야지. 회사에서. 그럼 밖에서 만나요. 저 오늘 밤 시간 있어요. 그래. 그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변기에 앉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안 됐으니까요. 30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왔어요. 파티장으로 돌아갔어요. 민호가 제게 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이제 가자. 응.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도 조용했습니다. 아마 유나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봐주셨어요. 인사하고 시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파티에서 너 때문에 창피했어. 민호의 말이었습니다. 뭐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너 그 옷 뭐야? 그리고 좀 살 빼. 제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새 출발. 클릭했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민호와 유나가 호텔 로비에서 찍은 셀카,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 파일도 있었어요. 유나에게. 열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너랑 있으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집에 가면 답답해. 뚱뚱한 아내 얼굴 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넌 달라. 예쁘고 젊고 활기차.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수아는 예전에 그 피아니스트가 아니야. 재능도 외모도 다 잃었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서둘러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말했죠. 나 내일 출장 가. 일주일 정도. 어디? 부산. 신규 프로젝트?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유나와 함께 갈 거예요. 그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혼해야 할까? 아이들은? 쌍둥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일 안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경력은 단절됐고 학원 강사 자리도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95kg의 몸으로 누가 저를 원하겠어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녀올게. 애들 잘 봐. 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의 차가 떠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참고 살자. 아이들을 위해서. 제 무능력 때문에 이혼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였습니다. 민호 앞으로 온 서류 봉투. 발신자는 JM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뜯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 계약자는 강민호, 박유나. 민호가 유나와 함께 집을 샀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계약일은 2달 전. 다음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필기체였어요. 유나야, 이제 1년만 참자. 수아랑 이혼 절차 밟을게.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포기하고. 그럼 우리 이 집에서 새 출발하자. 사랑해.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1년만 참는다고, 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이들도 버리려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나를 버려?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이젠 아예 지워버리겠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95kg의 내 모습. 좋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날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겠어.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다녀왔어. 응. 힘들었어? 좀.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거짓말. 유나 인스타그램을 봤습니다. 부산 해운대 사진이 가득했어요. 민호 얼굴은 지워져 있었지만 배경에 비친 그림자로 알 수 있었죠. 수아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제안이 왔어. 저녁을 먹다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응? 두바이. 초대형 리조트 설계.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간은 2년. 길긴 한데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가족은? 그게 아이들 학교도 있고 하니까 너희는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나 혼자 갔다 올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올 수 있대.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아마 유나도 함께 가겠죠. 그래,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
정말? 화 안 나? 경력이 중요하지. 나랑 애들은 괜찮아. 민호가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줄 몰랐나 봐요. 고마워, 수아야. 2년 후 돌아오면 정말 잘할게. 거짓말쟁이. 한 달 후, 민호는 두바이로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애들 잘 부탁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어올게. 응. 잘 다녀와. 민호가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강남 프리미엄 피트니스, 전신 성형 전문 병원, 피아노 개인 레슨 마이너스 콩쿠르 준비반, 그리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을 보냈어요. 명목은 가족생활비. 웃음이 났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할 거야. 다음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먼저 피트니스 센터, 강남역 근처 5성급 호텔 안에 있는 프리미엄 짐이었어요.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트레이너가 물었습니다. 95kg에서 58kg까지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1년 6개월. 괜찮아요. 2년 있어요. 식단 조절 가능하세요? 네. 뭐든 할 수 있어요. 트레이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눈빛이 달랐나 봐요. 비용은 월 150만 원입니다. PT주 5회 기준. 등록할게요. 지금 당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호명의 가족카드였죠. 결제 완료. 다음은 성형외과였습니다. 역시 강남. 연예인들이 많이 간다는 곳.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전체요. 눈, 코, 턱, 광대. 다 바꾸고 싶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요. 원장이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먼저 살을 빼셔야 합니다. 얼굴 윤곽은 체중 감량 후에 결정하는 게 좋아요. 알고 있어요. 1년 반 후에 올게요. 비용은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예약할게요. 마지막은 피아노였습니다. 예원학교 출신 교수님을 찾았어요. 개인 레슨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쇼팽 에튜드 10번 연주해 보세요. 10년 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한음 한음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 번 손가락이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감각이 남아있네요. 다만 연습이 필요해요. 콩쿠르 준비 가능할까요? 2년 안에. 어느 콩쿠르요? 쇼팽 국제 콩쿠르. 교수님이 놀랐습니다. 그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압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왜죠? 증명하고 싶어서요. 제가 죽지 않았다는 걸. 교수님이 한참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4시간씩 연습하세요. 제가 도와드리죠. 첫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짐으로. 2시간 운동. 집 와서 샤워. 점심은 닭가슴살과 샐러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피아노 연습. 아이들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 아이들 재우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다시 피아노. 잠은 하루 5시간.
배는 항상 고팠습니다. 닭가슴살, 계란 흰자, 고구마, 브로콜리. 매일 같은 음식. 어느 날 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이들 먹다 남은 치킨이 있었어요. 한 조각만, 딱 한 조각만. 손이 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여보, 잘 지내? 응. 애들은? 잘 자. 나 여기서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 다음 달엔 못 들어갈 것 같아. 바빠서. 거짓말. 유나 인스타그램에는 두바이 야경 사진이 매일 올라왔어요. 그래. 조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치킨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안 돼. 참아야 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 85kg, 10kg이 빠졌어요. 처음으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조금 갸름해졌고 옷이 헐렁해졌어요. 피아노는 하루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죠. 좋아요. 실력이 돌아오고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콩쿠르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더 쳐야 해요. 알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중 75kg, 20kg 감량. 거울을 봤습니다. 턱선이 드러났어요. 쇄골도 보였습니다. 엄마 예뻐졌어.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엄마 얼굴 달라졌어.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우한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수아야, 너 뭐 했어? 얼굴이. 살 빠졌어. 운동 시작했거든. 오, 대박. 계속해. 보기 좋다. 이제 와서 칭찬이라니. 고마워. 나도 조만간 들어갈게. 보고 싶다. 거짓말. 1년이 지났습니다. 체중 63kg, 32kg 감량. 성형외과에 갔습니다. 준비됐어요. 원장이 제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제 수술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봤어요. 쌍꺼풀, 코, 턱선, 광대. 2주 후에 할까요? 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얼굴이 뻐근했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붕대를 풀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 오똑한 코, 갸름한 턱선. 이게 나야? 눈물이 났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중 58kg, 37kg 감량. 피아노 실력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쇼팽 콩쿠르 예선 신청하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서류가 접수됐어요. 2개월 후 결과가 왔습니다. 예선 통과, 본선 진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민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야, 나 다음 달에 완전히 귀국해. 프로젝트 끝났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 12월 15일. 공항으로 마중 나올 수 있어? 그래.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58kg의 몸. 완전히 바뀐 얼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여줄 시간이야. 12월 15일 오전. 미용실에 갔습니다. 긴 머리를 잘랐어요.
단발로 턱선까지 오는 시크한 스타일. 와, 완전 달라 보이세요. 모델 같아요. 미용사가 감탄했습니다.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명품관,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루브탱 하이힐, 계산했습니다. 민호 카드로 총 1,200만 원. 고객님, VIP 등급이시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요. 집으로 돌아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58kg의 몸매, 성형한 얼굴, 명품 옷, 루브탱 힐.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공주님 같아. 지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래, 엄마 예뻐?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자, 이제 아빠 마중 가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입국장 앞에 섰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와, 누구 마중 나온 거 아냐? 연예인? 진짜 예쁘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민호가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남편. 2년 만이었죠. 민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우리를 찾는 눈빛. 시선이 제게 왔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시 둘러봤어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빠.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돌아봤어요. 아이들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지우야, 지호야. 아이들에게 다가오다가 멈췄습니다. 저를 봤거든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수아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똑똑 울렸어요. 민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다녀왔어?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훑어봤어요. 너, 뭐? 어떻게? 2년이면 사람 많이 바뀌지. 당신도 알잖아.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성형했어? 응. 그리고 37kg 뺐어. 미쳤다. 진짜. 민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을 뒤로 뺐어요. 자, 가자. 애들 피곤해.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차에 탔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민호는 조수석에. 너, 차도 샀어? 응. 6개월 전에. BMW. 돈은 어떻게? 당신 생활비 카드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아야, 진짜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궁금해? 천천히 얘기해 줄게. 집으로 가는 내내 민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말했어요. 두바이 어땠어? 프로젝트 잘 됐어? 응. 힘들었는데 보람 있었어. 유나 씨도 잘 지내?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굳었어요. 뭐? 유나 씨. 같이 갔잖아. 인테리어 디자이너. 너. 어떻게? 알 거 다 알아. 계속 얘기할까?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앉아. 얘기할 게 있어. 민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수아야, 설명할게. 유나는
설명 필요 없어.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 민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호텔 로비 사진, 민호와 유나가 체크인하는 모습. 다음 페이지,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사진. 다음, 침대에서 찍은 셀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탐정 고용했어? 2년 전부터. 2년 전? 응. 당신이 부산 출장 갔을 때부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건 뭐냐면 강남 아파트 계약서야. 당신이 유나랑 같이 산다고 계약한 거. 기억나? 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유나한테 쓴 편지 사본. 1년만 참자. 수아랑 이혼하고 아이들 양육권 포기할게. 이렇게 썼더라. 수아야. 아이들도 버리려고 했어. 우리 딸들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미안하다고? 웃음이 났습니다. 2년 동안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 왜냐면 계획이 있었거든.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피아노실로 갔습니다. 아니, 예전 피아노실. 지금은 홈짐. 여기 기억나? 당신이 내 피아노실을 짐으로 바꿨잖아. 그건 내가 안 친다길래. 안 친 게 아니라 못 친 거였어.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쳐? 근데 당신은 기다려주지 않았지. 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 2년 동안 피아노 다시 시작했어. 뭐? 하루 6시간씩? 매일. 2년 동안.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쇼팽 국제 콩쿠르 본선 진출 통지서. 다음 주 폴란드에서 본선이야. 민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상에. 당신이 날 투명인간 만들었을 때 난 결심했어. 다시 살아나겠다고.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빛나는 사람이 되겠다고.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아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못났어. 제발 기회를 줘. 한 번만. 기회?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한테 기회는 없어. 이미 끝났거든. 서재로 가서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혼 합의서. 이미 변호사랑 다 상담했어. 테이블에 던졌어요. 조건은 간단해. 아이들 양육권은 나. 집도 나. 당신은 양육비만 내면 돼. 월 300만 원. 수아야,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 말 믿을 사람 없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당신 부인 오늘 오셨어요? 어머, 저분이요? 너무 뚱뚱하지 않아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 예전엔 날씬했는데 애 낳고 완전히 망가졌어. 민호의 목소리. 옆에 있기 창피하지 않으세요? 옛날엔 피아니스트였거든. 이젠 그냥 집에서 애들이랑 있는 아줌마지 뭐. 녹음을 멈췄습니다. 회사 5주년 파티 때 녹음한 거야. 당신이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 민호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피아니스트였어. 지금도 피아니스트야. 그리고 곧 세계 무대에 설 거야.
3주 후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국제 콩쿠르 본선 무대였습니다. 객석에는 1,500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음악 평론가들, 피아니스트들, 그리고 맨 뒷좌석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비행기표를 끊어 따라온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야 해. 당신 연주를 봐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허락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무대 뒤, 대기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만의 무대, 아니 새로운 시작. 한수아, 할 수 있어. 넌 다시 태어났어. 진행 요원이 왔습니다. 한수아님 준비됐습니까? 심호흡했어요.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88개의 건반이 보였어요. 88일의 기적. 아니지. 88개의 건반으로 만든 2년의 기적.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음을 눌렀어요. 쇼팽 발라드 1번.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음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2년 동안 하루 6시간씩 연습한 시간들. 배고픔을 참았던 밤들. 아이들 재우고 혼자 연습실에서 울었던 순간들. 모든 게 이 음악 속에 담겼습니다. 클라이맥스. 손가락이 건반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폭풍 같은 선율. 그리고 마지막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침묵. 3초.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스탠딩 오베이션. 눈물이 났습니다. 일어나 인사했어요. 객석을 봤습니다. 맨 뒷자리. 민호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요. 3일 후 결과 발표. 3위 한수아. 대한민국.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세계 3위. 10년 만에 다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아니, 처음으로 진짜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공항.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해. 고마워. 나 정말 후회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거, 당신의 재능을 믿어주지 못한 거, 이제 와서 소용없어. 알아. 그래도 한마디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 웃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어. 껍데기만 사랑했지. 58kg일 때 좋아하고 95kg일 때 버렸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수아야. 진짜 사랑은 말이야.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거야. 나는 85kg일 때도 95kg일 때도 58kg일 때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한수아, 피아니스트. 근데 당신은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서울예술이전당. 한수아 귀국 독주회. 매진이었습니다. 무대에 섰어요. 58kg의 몸. 자신감 넘치는 얼굴. 그리고 관객석 첫 줄에 지우와 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화이팅!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연주를 시작했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어.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투명인간이었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피아니스트만이 남았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민호는 유나와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유나가 더 젊은 남자를 만났대요. 민호한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공연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읽고 지웁니다. 답장은 안 해요. 나는 바빠졌거든요. 세계 투어 제안이 3건 들어왔고 음반 계약도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엄마는 세계 3위 피아니스트야.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58kg의 몸, 자신감 넘치는 얼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에요. 거울 속 내 눈빛입니다. 살아있는 눈빛, 꿈을 되찾은 사람의 눈빛, 중얼거립니다. 한수아, 넌 이겼어.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88개의 건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주합니다. 내 인생을